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월 22일 오후 12시 46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5.6K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취임식 직후 급락한 비트코인 움직임 살펴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크립토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과 경제 일정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짚어보면서 앞으로 비트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후반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롯한 주요 개별 알트 차트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매매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RSI 실전 매매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 분석과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쯤이었죠. 그리고 영상 마무리할 때 슈팅 나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 취임식까지 이전 직전 고점은 거뜬하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여기였고요. 하지만 이후 신고점 부근 108.4K 부근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108.4K 위로 강력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잡아드린 108.8에서 109K 이 노란색 선입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위쪽까지 오르려고 했다가 안착시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종가 마감 이후에 정확히 108.8K 저항을 리테스트하면서 아래로 쭉 급락했습니다. 비트 일봉상 보시더라도 트럼프 취임식 직전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최고점을 약간 더 올렸지만 윗골이 단 상태로 아래로 쭉 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반등 오면서 길게 그려진 윗꼬리의 반 이상을 채운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취임식 당일 왜 비트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쭉 흐른 걸까요? 사실 비트가 최근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상승한 뒤에 하방을 잘 지켜주면서 재차 큰 상승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그가 서명하게 될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무섭게 몰아붙일 것으로 기대됐던 행정명령 100개 이 중에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앞으로 모아갈 것이라는 행정명령 또한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명령은 트럼프의 취임식에서 그가 발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대로 트럼프는 취임식 당일 어떤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들어서부터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부터는 트럼프가 아주 많은 양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산업,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행정명령이 그 시효를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반등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아직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은 없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어제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했고 사임한 즉시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TF를 출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EC의 가상자산 TF 출범, 이에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에 나선 본인의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만으로도 전날 트럼프가 취임서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지 않아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을 상쇄하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직접 출시한 오피셜 트럼프 해당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최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오면서 60% 가까운 상승률을 찍고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36%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고요. 1시간봉으로 보면 오늘 아침 저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코인이 원화마켓에서는 빗썸과 코인원에 상장이 됐다고 해요. 빗썸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빗썸 내에서 가장 큰 변동률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축에 도지나 리플보다도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위쪽에 저항이나 아래쪽에 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저항이나 아래쪽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오피셜 트럼프라고 남겨두시면 제가 현재 시간 기준 보이는 위쪽 저항과 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해당 코인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질 때도 몇십 %씩 위쪽으로 오를 때도 몇십 %씩 이렇게 오르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저항이나 지지 잡아드린다고 해서 이 코인을 매매하시라고 권장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에 참여해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신 분들이나 혹은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 어디쯤에서 나오면 좋을지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남기실 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남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 오피셜 트럼프 이렇게 남기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트럼프의 밈코인과 함께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화제가 되었던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코인입니다.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일가의 가족 이익 추구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영부인까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 보니 정말 놀랍긴 한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멜라니아 코인은 출시하자마자 14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쭉 하락했습니다. 18시간 만에 78% 가까이 하락했고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반등하면서 최저점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멜라니아 코인은 아직 우리나라 원화마켓에 상장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나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멜라니아 코인은 트럼프 코인보다도 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까 더 주의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바로 트럼프 오피셜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 이 두 밈코인 모두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밈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솔라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솔라나 차트 보시면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바로 직후인 11월부터 약 32%가량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경신하고 최고점을 형성했고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날 저점 대비 75.7%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일봉상 차트 보시면 제가 일전에 잡아드린 솔라나 각 구간들 잘 소화하면서 올렸고 현재는 222에서 227 이 정말 중요한 구간 위쪽에서 다음 상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 상황이 잘 받쳐주면 솔라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솔라나의 전망이 앞으로도 굉장히 밝다는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접수되기 시작한 코인들의 ETF 신청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리플, 라이트코인, 헤데라, 여기도 리플, 트럼프, 이더리움, 봉크, 도지 이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코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신청 건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 많을 뿐더러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을 대표하는 코인이죠. 따라서 ETF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정부와 그리고 미국의 큰 자산가들, 기업들, 기관들이 크립토 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현재 어쩌면 미국 코인의 대표격인 솔라나가 ETF 상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필연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ETF가 출시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크고 작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에서 공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솔라나의 시총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시총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현재 시총 차이는 3배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솔라나가 미국의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는 이상 이더리움의 시총을 거뜬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솔라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해서 보면서 솔라나 위쪽 저항과 아래쪽에 있는 지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실시간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기 전에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1,000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트위터에 전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통 비트를 대규모로 구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하는 건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101.2K 부근에서 비트를 대량으로 구매했고요. 이로써 2025년 1월 20일 기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46만 1000개라고 합니다. 약 290억 달러가 넘는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고요. 현재 그 평균가는 63.6K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거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주에 있었던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모인 행사였죠. 크립토볼. 당시 행사에서 유력 정치인들과 그리고 트럼프 일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고요. 여기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사회복지장관을 맡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 이반카의 남편이죠. 제러드 쿠시너입니다. 마이크 세일러는 지금도 계속해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장기간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비트 차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현재 비트는 일봉상 이전 하락 추세,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던 이런 일봉상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도가 아주 가파른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추세선, 현재 기준에서 102K에서 101K 이때 이 구간 아래로 빠지지 않아야 이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빠지게 되면 여기서 뚫고 오른 이전의 하락 추세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남겨드린 텔레그램 보시면 비트 지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항으로 104.9K, 107K 잡아드렸고 지지로 99에서 100K, 2차로 95.4에서 96.3K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저항과 2차 지지에는 제가 굵은 글씨 효과를 줬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보시면 지금 잡은 저항 넘기면 추가로 고점을 높이러 갈 거고, 지지 아래로 빼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직전 저점 여기죠. 89.1K보다 더 아래로 빠질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경제 일정 감안해서 움직임 체크하시라고도 했는데, 이 흰색 선이 지지고요. 이 노란색 선이 저항입니다. 보시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선과 제가 말씀드린 1차 지지 99에서 100K 여기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딛고 올리고 있는데 4시간 봉으로 보시면 107K 이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받고 한 번에 뚫지 못한 채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107K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 나오면 이전 고점인 109.9K, 약 110K 여기 뚫으러 갈 가능성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위쪽에 115.8에서 116K 해당 저항까지 도전하러 갈 가능성 커지겠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 저항이 정말 많습니다. 자잘한 저항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중요한 저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큰 장대 양봉으로 쭉 밀어 올려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아래 꼬리 그리면서 아래로 쭉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 계속 머물러 주면서 시간 끌어줘야 더 추가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 2017년부터 만들어져온 고점의 상승 추세, 해당 저항이 108.8K 후반에서부터 크게는 116K까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4시간 봉으로 RSI 지표 켜보시면 트럼프 취임식 직전까지 슈팅 오던 이 캔들에서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 고점은 아래로 빠졌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 후에 비트 아래로 급락했고요. 지금도 보시면 가격이 많이 반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슷한 가격대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RSI가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시간 프레임을 좀 더 크게 잡아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긴 횡보를 시작하던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바로 최근 12월 중순의 주봉과 이번 주의 주봉에서 보시면 고점은 더 올라갔는데 RSI 지표의 고점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채 아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관찰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RSI 지표가 이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은 최소 11월부터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12월 중순까지 지속되던 시장의 강한 상승의 힘이 지금도 나와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힘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트리거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향후 경제 일정을 봤을 때 트럼프 취임식만큼 비트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호재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비트가 108K 후반에서부터 시작하는 1차 저항을 뚫지도 못했고 115K 후반에서 116K까지 있는 월봉상 고점 추세 마지노 저항도 터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리고 있고 1월 24일 일본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1월 30일 미국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 다 시장이 좋지 않은 신호죠. 저는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상황이 딱 1년 전의 이때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는 비트가 계속해서 큰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1년 전의 횡보 조정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때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와는 다르게 더 큰 저항들이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2017년부터 이어져온 고점의 상승 추세 저항이 위에 자리하고 있는 거니까 약 7, 8년 정도 이어져온 추세 저항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식으로 이쯤처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발표 전에 이번 주 24일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있죠. 이때 많이 빠져도 이 캔들의 이번 주 캔들의 시가인 101.3K, 101.3K를 반드시 지켜야 해당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101.3K 아래로 빠지면 이때 캔들처럼 이런 망치 모양의 음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101.3K를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4시간봉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 지금 이전 고점 넘기기 전에 마지막 저항 107K에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이후 이런 라인 105K 이런 쯤에서 지지받고 오른다 하더라도 115.8에서 116K 어쨌든 110K 넘어가서부터는 강력한 저항 기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로 빠질 때 1차 지지 99K 부근에 있고 2차로 95.4K에 있다는 점, 95K 밑으로 내리면 이전 저점 갱신해서 내려갈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이 음봉 전환되는 가격대는 101.3K입니다. 상황 보면서 특이점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 청산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가 유동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108.2K 그리고 109.7K에서 110.2K 그리고 111.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비트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109.9K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래쪽에도 적지 않은 롱 포지션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7K 부근에서 97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쪽에는 110.2K에서 110.8K 정도까지 유동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아래쪽에는 99에서 약 96K 정도대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시킨 물량을 유동성 삼아서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여나 있을 개미털기 움직임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청산맵 상으로는 이 구간에 많은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관점 공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상승할 때 RSI 반드시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아직 RSI에 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아시더라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해당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별 알트 차트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차 저항 잡아드렸고 1차 저항 넘고 난 뒤에 2차 저항 도전했죠. 근데 보시면 정확하게 2차 저항 시작점에서 58.9% 여기서 맞고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구간 노란색으로 잡아드린 이 1차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오르려고 하는 모습인데 비트 도미넌스에 관한 분석은 여전합니다. 1, 2, 3차 저항 지금 오르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잘 맞고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고요. 이 자료 보시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약 280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과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거 사례를 잘 따라서 위쪽에 남아있는 저항 그 위로 더 오르지 않고 아래로 잘 빠져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들 마켓캡 보여주는 토탈2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뚫어낸 하락 추세 저항을 지지 삼아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대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1.51 여기 위쪽으로 잘 올라주길 바라보겠습니다. 토탈2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은 1.51이고요. 지지는 1.4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주요 알트는 앞쪽에 솔라나 봤으니까 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는 관련한 몇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그 부서 이름이 도지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도지라는 이름의 행정부 부서가 생겼고요. 이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가 출시되었는데 이 웹사이트의 아바타가 바로 이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덕분에 앞으로 도지코인이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지코인은 ETF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솔라나, 리플, 봉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인 트럼프 코인과 함께 도지코인에 대한 ETF 상품 신청이 들어갔고요. 아직 승인이 된 건 아니고 신청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청 사실만으로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지는 제가 주요하게 잡아드렸던 510원과 57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510원 아래에도 제가 지지를 잡아드렸는데 알트 지지 자료에 남겨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해당 구간에서 매수해보시면 되겠고 도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70원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저항 분석해서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ETF 출시 신청이 들어간 봉크입니다. 봉크 제가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훅훅 빠지고 반등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봉크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변동성이 정말 크지만 딱 한 가지 비벼볼 만한 것이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봉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멜라니아 코인도 생기긴 했는데 그 외에 작은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게 바로 봉크입니다. 더군다나 ETF 출시 신청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봉크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트 지지 자료의 아래쪽 마지노 지지 잡아드렸죠. 만약에 빠지면 거기서 반드시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초록색 구간 소수점 제외하고 3700 여기 위로 올라가야 큰 상승 볼 수 있겠습니다. 3700에서 4030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 상황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트럼프 재단, 특히 트럼프 아들이 세운 코인 플랫폼 회사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브입니다. 일봉상 하락 추세 돌파하고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으로 체인링크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WBTC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네요. 트럼프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은 이더리움, WBTC, 에이브, 체인링크, 에테나, 온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 체크해 두시고 이번 불장에서 상승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앞으로 해당 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지지와 저항 잡으면서 흐름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는 지금 비트는 105.5K 부근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 추가 상승 나올 때 110K 부근 그리고 이후 115에서 116K 부근까지 이런 상승 흐름이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주의해야 할 움직임 나오면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간정 공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1월 22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